자, 그럼 클린 아키텍처를 위한 방법론 솔리드와 드라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론은 단일 책임 원칙입니다. 단일 책임 원칙이란 한 클래스 혹은 하나의 함수는 단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단일 책임 원칙을 잘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 하나의 대상 혹은 행위만을 가지기 때문에 가독성 좋은 클래스 혹은 함수의 이름을 짓기가 쉬워집니다. 두 번째, 기능별로 클래스 혹은 함수로 분배하기 때문에 기능별 유지보수가 용이해집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 실수로 인해 버그가 발생하면 해당 버그 발생된 기능에 클래스 혹은 함수만 분석하면 되기 때문에 버그를 쉽게 고칠 수 있겠죠? 세 번째, 기능별로 유닛 테스트를 진행하여 기능을 검증하기 쉬워집니다. 유닛 테스트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 단위 기능별로 모듈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닛 테스트 관련해서는 마지막 강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네 번째, 코드의 수정이 최소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의 모듈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면 나중에 수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러한 모듈은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더 많은 곳에서 쓰이게 되고 해당 모듈에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여러 모듈에 영향이 끼쳐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단일 책임 원칙을 따라서 하나의 클래스 혹은 함수는 반드시 단 한 가지 이유로만 수정되도록 만들어주면 코드의 수정이 최소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을 위반하는 나쁜 예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래그 혹은 불룬 입력 변수를 사용하여 특정 입력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도록 구현하는 예제입니다. 이 예제를 보면 클래스의 이름이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생산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클래스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start라는 함수를 보면 conduct process 0, 1, 2, 3, 4, 5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어떤 프로세스들이 순차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어떤 프로세스들을 진행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명백히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을 위반하여 하나의 함수에 너무나 많은 기능, 즉 여기서는 너무나 많은 프로세스를 실행될 수 있도록 구현했기 때문에 특정 구체적인 프로세스의 이름을 짓지 못하고 포괄적인 이름의 단순 프로세스라는 이름을 지어 함수의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게 된 상황인 거죠. 이를 다음과 같이 각각의 고유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여러 개의 단일 기능 수행 함수로 나누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명확하기 때문에 함수에 적절한 이름을 지을 수 있고 그로 인해 함수의 이름만 봐도 어떤 순서의 프로세스의 반도체 생산 공정이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웨이퍼 프로세스, 프론트엔드 프로세스, 백엔드 프로세스, 소팅 프로세스, 어셈블리 프로세스, 테스트 프로세스. 함수 이름만 봐도 이런 식으로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프로세스가 진행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특정 입력에 따라 행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보다는 단일 책임 원칙에 따라 단일 기능별로 여러 개의 클래스 혹은 함수를 구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두 번째 나쁜 예제는 방금 개선한 바로 그 코드입니다. 이전 예제에서 플래그를 다 없애고 단위 함수별로 공정들을 나눴으니까 함수 관점에서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이 잘 지켜졌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클래스 관점에서 보면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는 각각의 서브 프로세스들의 구현을 모두 직접 진행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현된 모듈들을 순차적으로 호출하는 역할까지 하니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을 위배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프로세스는 로직상 반도체 공정의 최상위단의 관리 클래스이기 때문에 각각의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 호출만 해주는 단일 기능만 수행하는 게 적절합니다. 지금 이 클래스 아래를 보시면 10만 줄 이상의 코드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이 예제에서는 공간의 문제로 구현부 코드까지 다 적지는 않았지만 만약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에 모든 프로세스들의 기능을 구현하면 10만 줄의 코드로도 분명히 모자랄 겁니다. 그로 인해 너무 많은 코드가 한 클래스에 뭉쳐 있어 기능 간 커플링이 되어 유지 보수가 어려워지는 건 당연한 결과죠. 명백히 싱글 리스폰시빌리티 프린시플을 위배하고 모든 것을 하나의 클래스에 우겨 넣은 상황입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각각의 프로세스를 하나의 새로운 클래스로 만들면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프로세스는 이러한 클래스들의 스타트 함수만 프로세스 클래스 순서에 맞춰 호출하는 역할만 구현하면 되므로 10만 줄짜리의 코드가 10줄 미만의 코드가 되어 해당 클래스의 관리가 매우 용이해집니다. 이렇게까지 진행되어야 비로소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프로세스가 제대로 싱글 리스폰시빌리티 프린시플을 준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론은 개방 폐쇄 원칙입니다. 소프트웨어 요소는 확장에는 열려 있으나 변경에는 닫혀 있어야 합니다. 즉, 수정보다는 확장에 유리하도록 디자인하여 추후 기능 추가 혹은 수정 필요 시 확장을 통해서 진행이 되도록 합니다. 그럼 어떻게 확장에 유리하도록 디자인할 수 있을까요? 특정 기능을 구현할 때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에 따라 기능들을 최대한 분리하면 기능을 용이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0에서 C++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prin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출력했는데 동일한 소스 코드를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 실행하였더니 기존에 알던 방식과 다르게 동작한다던가 혹은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여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믿고 사용하실 수 있나요? 오픈 클러스터 프린시플이 잘 지켜졌다면 최신 버전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이전 버전들의 수정판이 아니고 확장판이기 때문에 이전 버전의 함수들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C에서 C++이라는 언어로 넘어올 때 오픈 클러스터 프린시플이 매우 잘 지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C나 C++, C#, 자바라는 컴파일 베이스의 언어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언어들은 언어 버전 업데이트가 있더라도 대부분은 오픈 클러스터 프린시플이 잘 지켜져 있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의 기존 특정 함수 혹은 클래스의 동작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신임이 있기 때문이죠. 버전 업데이트에 따른 오픈 클러스터 프린시플이 잘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인 언어는 파이썬이 있습니다. 파이썬 버전별로 언어가 동작하는 방식이 다르고 심지어 최신 버전에서는 몇몇 이전 문법이 지원되지 않는 큰 단점이 있죠. 그래서 2.x 버전이냐 3.x 버전이냐에 따라서 문법을 따로 배워야 합니다. 곧 4.x 버전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떤 문법들이 기존과 다르게 동작할지, 기존에 어떤 문법들을 지원하지 않을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이외에도 여러 명의 프로그래머가 하나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어떤 클래스 혹은 함수의 내용을 수정해버리면 해당 모듈을 사용하던 기존에 제대로 동작하던 기능들이 이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해당 모듈을 그대로 사용하던 프로그래머들은 이렇게 갑자기 발생한 버그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명의 프로그래머가 같이 일하게 되면 최대한 DLL 같은 모듈별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만약 기능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래머한테 수정 사항에 대해 알려주고 버전별로 라이브러리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베스트한 방법은 오픈 클러스터 프린시플에 따라 기존 라이브러리는 수정하지 않고 기능만 확장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에 새로운 모듈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라이브러리가 버전업이 되어도 기존에 사용하던 기능들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새로 업데이트된 기능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은 기존 기능에는 변경이 없을 거라고 믿고 최신 라이브러리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C++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믿고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오픈 클로즈드 프린시플을 위반하는 나쁜 예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A를 상속하는 B와 C 서브 클래스가 있는 상황에서 B의 기능을 수정하기 위해서 A의 기능을 수정했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C의 동작도 바뀌어버린 상황인데요. 다음 예제를 보시면은 커피는 2,500원을 반환을 하는데 라떼와 아메리카노는 커피를 상속하기 때문에 라떼와 아메리카노의 가격도 2,500원입니다. 이때 라떼의 가격을 올리고 싶어서 다음과 같이 커피의, 즉 베이스 클래스의 겟 코스트의 가격을 2,500원에서 2,800원으로 바꾸면 라떼의 가격은 물론 올라갔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아메리카노의 가격도 같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명백히 개방 폐쇄 원칙을 위반한 사례인데요. 이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에 커피에 있는 겟 코스트를 갖고 와서 가격이 올리고 싶은 만큼만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라떼는 2,800원까지 가격을 인상할 수 있고 아메리카노는 그대로 2,500원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냥 기존의 함수를 오버라이드 해서 원하는 만큼의 가격을 라떼에게 할당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라떼는 기존의 커피의 겟 코스트를 오버라이드 했기 때문에 2,800원이 되고 아메리카노는 기존 함수 그대로 상속받기 때문에 여전히 2,500원을 유지하게 됩니다. 오픈 클로스드 프린시플 위반하는 두 번째 나쁜 예제는 A를 전달받아 사용하는 B의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서 A의 기능을 변경해 버렸는데 A를 전달받아 사용하는 또 다른 C의 기능도 같이 변경된 상황입니다. 아래 예제에서는 라떼와 아메리카노가 커피를 상속받는 게 아니고 커피 객체를 전달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라떼 같은 경우는 커피의 겟 코스트를 불러와서 300원을 더했으니까 지금 2,800원이 될 거고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커피의 겟 코스트를 그냥 불러와서 사용했기 때문에 2,500원이 될 겁니다. 지금 아메리카노 할인 행사를 하고 싶어서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깎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커피의 겟 코스트를 2,000원으로 바꿔버리면 물론 아메리카노는 2,500원에서 2,000원으로 가격이 할인이 되지만 라떼에 대해서는 할인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800원에서 2,300원으로 할인이 되게 됩니다. 이 또한 오픈 클로스드 프린시플을 위반한 예제인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아메리카노에서 커피의 겟 코스트를 불러온 뒤 여기에서 할인하고 싶은 만큼만 이렇게 빼주면 아메리카노에만 할인이 적용되게 됩니다. 혹은 원하는 만큼의 가격을 그대로 아메리카노에 할당을 해줘가지고 할인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론은 리스코프 치환 원칙입니다. 프로그램의 객체는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깨트리지 않으면서 하위 타입의 인스턴스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서브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서브 클래스는 추상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슈퍼 클래스의 확장 is a 관계여야 하며 소유 has a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is a 관계는 단순히 A는 B의 일종이다 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실제로 A는 B를 대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속 관계로는 부적절합니다. 리스코프 치환 원칙을 위배하는 나쁜 예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퀘어, 즉 정사각형은 rectangle, 직사각형의 is a 관계인 듯 하나 완벽하게 rectangle로 대체할 수 없어 리스코프 치환 원칙을 위반하여 버그를 유발하는 예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제를 보시면 rectangle에 set height 5, set width 10을 해서 get area를 불러오면 5 곱하기 10인 50을 출력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I rectangle를 상속하는 스퀘어를 받아서 set height 5, set width 10을 하면 도대체 에어리아는 얼만큼의 결과를 출력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스퀘어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height와 width가 반드시 동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rectangle과 square에 대한 구현을 다음과 같이 했다고 보면은
렉탱글 같은 경우는 height와 width를 세팅해서 곱해서 에어리어를 얻어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 50을 출력하지만 스퀘어 같은 경우는 set height 시 사이드를 업데이트하고 set width 할 때도 사이드를 업데이트합니다. 물론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get area는 사이드끼리 곱한 값을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예제에서는 set height 5가 되면은 사이드가 5로 설정이 되고 set width 10을 하면 기존에 5로 설정됐던 사이드를 10으로 덮어 씌우기 때문에 get area는 100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명확히 risk of substitution principle을 위배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스퀘어는 도대체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까요? 스퀘어를 렉탱글의 상속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독립적인 클래스로 구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set width, set height가 아니고 set side를 해서 area를 25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rectangle로 is어 관계로 상속을 받는 게 아니고 has a 관계로 조합을 해서 set side를 할 때 rectangle에 set height와 set width에 동일한 사이드 값을 전달해줘서 height와 width를 동일하게 설정을 하고 rectangle에 get area를 불러오게 되면은 바로 이전 예제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현은 가능하지만 로직상 일상생활의 언어와 맞지 않아서 리스크 오브 서브스티튜션을 위반하는 예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건이라는 클래스는 슛이라는 함수를 구현했기 때문에 이때 다음과 같이 상속 관계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폴리스맨은 총이다 라는 부적절한 관계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물론 코드 문법상 문제는 없지만 로직상 알맞지 않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코드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명백히 리스크 오브 치환 원칙을 위배한 거죠. 이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총을 가지고 있고 총에 있던 기존 슛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경찰의 슛 함수를 구현하는 겁니다. 즉 폴리스맨과 건의 관계는 is a 관계보다는 has a 관계가 로직상 알맞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크 오브 서브스티튜션 프린시플이 제대로 적용된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샷건은 건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속 관계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머신건 또한 건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속의 관계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건을 소유한, 즉 has a 관계가 적절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할 수 있고 폴리스맨은 사람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속 관계로 표현할 수 있으며 솔저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속 관계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오브 치환 원칙이 잘 적용된 예제에서 다음과 같은 함수는 person의 슛을 불러오는데 person은 폴리스맨일 수도 있고 솔저일 수도 있으며 그들이 소유한 건은 샷건일 수도 있고 머신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동일한 함수가 여러가지 클래스 객체들을 받을 수 있고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대상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구체적인 대상을 표현한 전형적인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을 적용한 예제인데요.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이 뭔지는 이번 강의에서 이따가 설명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구체적인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 강의가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집중력이 떨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끊어서 가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솔리드의 SOL에 해당하는 Single Reproducibility Principle, Open Closed Principle, Risk of Substitution Principl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솔리드의 ID에 해당하는 Interface Segregation Principle,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 그리고 중복 배제 원칙 DRY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